도덕 두 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 자율과 도덕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6쪽 보시면요. 양심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저 고등학생 때 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아쉽죠? 좀 일찍 태어났다면 여러분들도 냉장고 탈 수 있었을 텐데. 자, 이 프로그램 컨셉이 뭐냐면요. 남이 지켜보지 않는 순간에도 도덕을 지키는 양심적인 사람을 찾아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선생님이 친구들이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도 착하게 살고 있죠?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자율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자율과 타율에 대한 뜻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자자에 다스릴 율자를 써서요, 스스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남이 지켜보지 않는 순간에도 스스로 도덕을 지키는 사람을 바로 자율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타율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 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이 다스리는 것을 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더라도 엄마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공부는 타율적인 학습이겠죠. 하지만 내가 재미를 느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것은 자율적인 학습이 돼요. 모든 학습을 할 때는 자율적인 학습을 해야 성적이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타율적인 행동이라는 것은 남의 꾸지람이나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이 타율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요, 뭔가 누군가가 착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왔다. 하지만 남의 꾸지람이나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타율적인 행동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했던 거라면 그걸 참된 의미의 착한 행동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이러한 타율적인 행동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외부의 강요가 없으면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타율적인 학습을 한다면 나중에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살게 되는 그 대학생이 되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율적인 학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습할 때 너무 학원이나 과외에 기대면 안 돼요. 자기 스스로 교과서 공부하고 문제집 풀면서 모르는 것은 학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는 방식의 자율적인 학습을 해야 대학생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학습을 이어갈 수가 있어요. 도덕적인 행동은 언제 어디서나 자발적인 의지로 행동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타율적인 행동의 문제점은요,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옳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반성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무조건 따를 위험이 있죠. 그래서 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명령을 따라했던 많은 부하들이 있잖아요. 그 부하들에게 죄를 물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논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깨우쳐야겠죠. 그래서 나치와 같은 어떤 권력자가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을 시켰을 때 아닙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어떤 핍박이나 어떤 처벌이 올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로 보일 수 있다. 타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반면에 도덕적인 사람들은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이러한 문제점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반성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자유와 자율의 의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요. 자유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는요, 인간을 기계나 동물과 구별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유가 없으면 인간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네. 이러한 인간에게만 있는 자유는요, 뭔가 남이 명령한다고 해서 또는 본능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대로만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바로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력으로 잘못된 명령과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인간은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력으로 잘못된 명령과 본능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간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존재임을 뜻합니다.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바로 앞서 살펴본 자율에 근거한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욕구를 이기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내가 지금 당장 자고 싶어, 내가 당장 과자를 먹고 싶어, 내가 당장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킨십을 하고 싶어 라는 욕구가 그때그때마다 느껴진다고 해서 그러한 욕구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내가 비록 지금 배고프고 지금 비록 졸린다 하더라도 그러한 욕구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바로 진정한 자유를 갖춘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도덕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자율적인 삶을 사는 것이 도덕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전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는요, 바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놓인 사람에게는 책임이란 걸 묻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을 살펴보면요, 초등학생들은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성적으로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초등학생이 살인을 저질러도 그 초등학생 처벌하지 않고 대신에 부모를 처벌하죠. 초등학생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행동에 책임을 묻습니다. 여러분들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은 이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책임을 묻게 됩니다. 비록 어른들에게 묻는 책임만큼은 묻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유의지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요. 자유의지라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로 행한 모든 행동에는 책임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자율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죠? 도덕적 선택의 조건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행동의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요. 자기가 남에게 행하는 일을 남이 자기에게 행할 때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욕을 한다. 그러면 남이 나에게도 그런 말을 했을 때 내가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걸 항상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자신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래서 내가 나의 친구를, 나의 선생님을 존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도덕적인 삶의 자세는요. 첫 번째로 주어진 자유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자유라는 개념을 함부로 살펴보게 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방종이 된다고 하죠. 방종. 특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유? 이런 거는 절대 허용될 수 없는 자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욕구에 끌려다니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도 받아들일 만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삶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자율과 도덕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